어려운 일이니까 프로한테 해, 쉬운 일이니까 프릴래시한테 시켜까지 말하는 것도 참 에이전트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하는 것도 줄여주기 위해서 모델 옵티마이저라고 이걸 프로로 보낼지 플래시로 보낼지에 대한 API도 앞에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에이전트로서 그냥 내가 개떡같이 딱 시켜도 알아서 찰떡같이 해오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로 이제 회사가 가는 방향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ADK를 만든 게 아니라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동감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A2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A2A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3가지 단계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뭐 일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A2A 자체가 다른 에이전트가 뭐 이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뭐 서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방식으로 따르면. 그리고 그런 에이전트를 먼저 이제 탐색을 하고,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 카드를 읽어갖고 뭐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 형태로 호출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가져다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때 메시지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뭐 메시지 안에 뭐 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존에 그런 많은 LLM 기반의 SDK에서 거의 뭐 표준처럼 굳어진 그런 형태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거기서 뭐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브밋 해갖고 그런 식으로 샌드를 해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태스크가 생기는 거고, 그 태스크가 각각의 상태를 가겠죠. 뭐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그냥 서밋 되고 시작 단계인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뭐 완료되었는지, 아니면은 이때 좀 또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개입돼서 보통 뭐 휴머인으로 불리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뭔가 진행을 하다가 사람의 뭐 어프로벌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면은 알려주는 뭐 그런 상태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의 입력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태도 있다 보니까, 그런 표준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들도 되게 A2A가 잘 설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태스크가 완료되면은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잘 설계된 것 같습니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태스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뭐 결과 값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태스크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뭐 연속 대화라든가 이런 컨텍스트 관련된 것들도 뭐 처리가 가능하고, 뭐 그런 점들도 굉장히 잘 설계된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아웃풋 같은 경우도 뭐 아티팩트 형태로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아티팩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가져다 씀으로써 뭔가 이렇게 관심사의 분리, 실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와 최종 아티팩트 이런 것들의 뭐 분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설계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A2A 문서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 사일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되게 막 최신 기술들, 아니면은 엄청 뭐 되게 완전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들, 이런 거를 썼다기보다 되게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다 쓴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이슨 RPC 2.0 버전인가 뭐 그걸 썼다고 하는데, 제이슨 RPC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실 기존의 RESTful API 형태로 저희가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호출할 때 훨씬 더 뭐 장점이 많고, 그냥 메소드 형태로 뭔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뭐 엄청 많이 쓰이진 않지만 되게 실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져다 썼고, 제이슨 RPC 대신 사실 gRPC 같은 훨씬 더 빠르고 뭐 이런 것 가져다 쓸 수 있는 건데도, gRPC는 뭐 클라이언트 쪽 프레임워크를 또 따로 막 만들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엄청 실용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뭔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고 더 널리 쓰이는 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이제 약간 우리가 독점하기보다는 오픈 생태계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 거라는,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좀 예시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휴먼 인 더 룹.
이게 뭔가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프로젝트 마리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와이프한테 사줄 그 좋은 선물을 추천해가지고 구매해줘, 이런 것들 이제 시키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구글에서 뭐 와이프를 위한 선물 리스트 막 검색을 해가지고 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 직전에 물어보거든요. 결제도 되냐고. 왜냐면 사실은 결제 같은 거는 되게 사람이 해줘야지만 사실 되는 결정이지, 막 내 돈 막 나가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예시가 다시 휴먼 인 더 룹에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람의 약간 어떤 권한이나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뭐 휴먼 인더 룹이나 이런 게 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된 점이 되게 잘 설계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다 보니까 막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파트너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정말 제대로 된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A2A 그 깃허브 페이지에 가보면은 A2A를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너십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고객사들 이름을 집어넣는 것도 속속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이 큰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ADK를 이용해가지고 에이전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사일로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구글에서 이제 A2A로 만들어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하게 만들었었고, 다 좋은데 실제로 이제 ADK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서비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ADK로 에이전트 잘 개발했어요. 뭐 테스트도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서비스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컴퓨팅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ADK를 쓰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이제 프로덕션에 올릴 때,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이럴 때, 그리고 배포만으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슈를 찾아내고 뭐 디버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면에서 ADK는 이제 뭐 구글의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와 되게 밀접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텍스에 있는 에이전트 엔진이라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위한 그런 런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ADK를 쓰게 되면은 이건 뭐 어쨌든 되게 쉽게 컨테이너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만들고 컨테이너화 시켜서 사실 어디다 올려도 큰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런 같은 데 올려도 되고, 그리고 GK 같은 데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 엔진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은 쉽다는 거.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에이전트 엔진에 배포를 했을 때 이게 에이전트를 위한 런타임이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기능들만 딱딱딱 잘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같은 것들을 보는 거라든가 뭐 로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잘 할 수가 있고, 가장 이제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세션 매니지먼트 같은 거, 아니면은 롱텀 메모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노력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DB를 쓸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해봤을 때 사실 굉장히 세션 기능 하나 추가하느냐고 별도로 DB와 관련된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 그리고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은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 엔진 자체에 세션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배포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좋은 서비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이게 근데 에이전트 엔진이 ADK만을 위한 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저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랭그래프든 크루AI든 네.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딱 알아서 잘 해주셨네요. ADK만 위한 게 아니라 랭그래프랑 크루AI로 만든 것도
네, 에이전트 엔진에 쉽게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개발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막 서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토리지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쓰게 되면 사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맞습니다. 되니까. 근데 이제 에이전트 엔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개발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에이전트만 잘 만들면 그냥 에이전트 엔진에 배포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서비스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이전트 엔진 자체가 약간 뭐 서버리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 자체도 뭐 사용량이 크게 높지 않으면은 거의 뭐 많이 안 나올 뿐더러 스케일러빌리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막 다 알아서 조절해주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그런 매니지 서비스의 장점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사실 원래는 클라우드 쪽 업계에 있지 않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클라우드 쪽 업계로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뭐 스토리지나 컴퓨팅 자원을 돈 내고 좀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맞는 개념이긴 하죠. 근데 제가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때 처음 써봤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다고? 라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기존에는 뭐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수많은 개발자들이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뭐 DB 같은 거 리눅스에 설치하고 뭐 유지보수하고 버전업하고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거 다 모니터링 다 개발해서 또 뭐 서비스를 쓰든 뭐 다른 걸 붙여다가 하든 이런 거를 다 하려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은 100명이 하던 걸 10명이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이게 미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AI, LLM이나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10명이 하던 걸 1명이 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같으세요. 미래다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나는 솔로에 개발자 2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버리스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버리스를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서버에 직접 만드는 거는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짓는 과정이고 서버리스는 햇반이다. 딱 그렇게 딱 설명을 하는데 와닿는 비유네요. 너무 와닿는 비유여가지고 역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진짜 한번 약간 매력에 빠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기보다도 굳이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만 신경 쓰고 개발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에이전트만 잘 만들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막 그런 거 다 만들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아키텍트시니까 그런 고객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긴 한데 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이걸 잘 모르고 쓰면은 굳이 이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적재적소에 맞는 뭔가 아키텍처 이런 거를 딱 찾아서 쓰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얘기한 뭐 ADK라든지 A2A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에이전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되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가이드하는 입장에서는 서버리스를 이제 가장 먼저 써봐서 일단은 비즈니스 로직만 먼저 꼼꼼하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되다 보면 사실은 서버리스 비용이 좀 맞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로 옮겨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가이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약간 나의 최애 에이전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느끼기에 나 진짜 이 에이전트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코딩 에이전트가 뭐
제일 잘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커서는 안 쓰고 그 클라인이라는 뭐 커서랑 되게 비슷할 텐데 그 VS 코드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쓸 수 있고 저희 제미나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버텍스 AI에 있는 제미나이를 붙여서 제미나이 프로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고 이걸 써보면서 정말 에이전트의 위력, 에이전트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쓰면은 좋은 게 사실 프로토타입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기도 하고 또 예전 같으면은 사실 제가 뭐 한 번에 막 프로젝트를 2개 진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밤새고 막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이 정도 했었어야 될 만한 일들을 이런 코딩 에이전트 덕분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너무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딥 리서치. 네. 딥 리서치도 참 네. 좋죠. 왜냐면 이제 약간 고객 미팅을 가기 전에 이 고객사의 최근의 관심사라든지 이 고객사 미팅을 잘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냥 딥 리서치한테 프롬프트로 나는 구글의 AI 커스텀 엔지니어인데 오늘 고객과 이런 미팅을 할 거고 고객이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이 고객과 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하면 얘가 그냥 아주 그냥 논문을 써줘. 논문을 써오고 그리고 이걸 이제 구글 닥스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익스포트 딱 한 다음에 그 블랙 포인트를 또 체크박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진짜 그 체크박스 하나하나 투두리스트 체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짜 업무를 하고 왜냐면 제가 맨날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에이전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제가 에이전트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자가당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일을 하면서 엄청 에이전트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딥 리서치는 진짜 약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실제 구현하는 데는 거의 이제 쓰고 그리고 딥 리서치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다 보면은 워낙에 다양한 그런 유즈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전 같으면은 사실 저희가 막 열심히 검색해보고 정리하고 스터디해서 그거를 다 이제 습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미나이 써서 딥 리서치 시키면은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젠 정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스크립트 만들 때도 딥 리서치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약간 너무 구글러여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게 성능이 워낙 뛰어나고 저도 뭐 사실 제미나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것도 당연히 다 써보고 저희는 어쨌든 머신러닝 쪽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다 써보고 뭐 새로 나온 논문들도 스터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쓰면서 최근에 구글이 내놓는 제품들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노트북 LM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저는 이제 노트북 LM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없던 시대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유튜브 팟캐스트 영어로 된 거 긴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영어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들으면은 이제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힘든데 노트북 LM한테 정리해달라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물어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잘 해주고 심지어 한글로 팟캐스트 형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구글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구글에 다니는 걸 떠나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품. 맞아요. 저도 애사심이 찼던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썼을 때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구글 클라우드 데이 같은 이제 행사를 만약에 준비한다고 치면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트랙 오너가 세션별로 폴더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PPT 슬라이드 템플릿을 거기다 다 올려주면은 그럼 이제 각자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트랙 오너가 이제 그거 막 다 체크하면서 이런 거 고치세요, 저런 거 고치세요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었는데 구글 와서 워크스페이스 쓰면서 가장 놀랬던 점은 뭐냐면 그런 세션을 준비할 때 마스터 덱이라는 걸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큰 덱 안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자료를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진짜 이 도구가 달라지면서
얼마나 원활하고 좋아지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마스터 덱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앞부분 세션에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서 내 부분 좀 더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거기다 이제 커멘트 달아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되게 빨리 하는 점이 좋아가지고 전 워크스페이스 쓰면서도 구글러 된 게 되게 좋다라고 느꼈어요. 워크스페이스 참 좋죠. 저는 예전부터 사실 구글 제품은 거의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회사에서도 구글 제품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요즘 제미나이 기능들이 탑재되면서 네, 그것도 참 좋아요. 네, 진짜 장난 아니죠. 회의록 요약이 저는 제일 아, 대박인 네.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제 그거야말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경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회의를 하면은 제가 이제 뭔가 타이핑을 간단히 메모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고객 미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그런 작업들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미나이 트랜스크립션 켜놓으면 제미나이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요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글은 약간 지원 안 해주긴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액션 아이템까지 뽑아줘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매국제 너는 뭘 해야 되고 고객은 뭘 해야 되고 이것까지 아예 뽑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그거 보고 이제 공유하면 되고 이런 점에서 완전히 그냥 비서가명 정말 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수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새 진짜 이제 제미나이 모델이 리더보드에서 지금 계속 1등에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싸고. 그래서 되게 진짜 구글이 이제는 좀 뭐 우리 내부에서 그때 이제 그 에이펙 리더들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우리를 보고 따라와라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특히나 딥마인드 구글 전체에서 엄청 생성형 AI 모델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또 구글이 구글답게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만족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었다 약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할 때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서버를 구입을 해서 열심히 서버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뭐 패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뭐 DB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웹서버 설치하고 그걸로 이제 배포를 하는 것도 조차도 이제 다 열심히 개발자분들이 했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CI/CD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다 이제 서버를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뭐 테스트를 돌리고 이런 것들도 다 직접 구현했었어야 된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와 기반의 그런 사스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그 효율이 올라갔고 지금은 뭐 사실 코드 몇 줄 정도로 코드 몇 줄을 쓰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 근데 지금은 심지어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다 만들어주는 물론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기본 지식 자체도 그냥 LLM한테 물어보는 걸로 충분히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사실이랑 잘못된 거 이런 거 판단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리고 물론 지금도 뭐 웹서칭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는 게 같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10시간 걸리던 게 뭐 거의 한 10분 단위 정도로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야 됐던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LLM 쓰면은 금방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로 이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하는 작업 저한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맨날 밤샜거든요. 그 생전 짜보지도 않았던 코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짰었고 네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인프라이즈 코드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제 코드로 작성해가지고 만들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파이썬으로 이제 모델링하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일만 많이 했지 사실 그런 백엔드나 인프라를 만들기엔 코드를 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울면서 막 하고 막 밤새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만큼이나 코딩 에이전트가 발전했으면 그때 밤 안 샜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워낙 요즘 해주는 그런 성능을 보면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바이브 코딩 좀 얘기해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미나이 2.5 모델이 구글 I/O 버전으로 나오면서 코딩 능력을 대폭 강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그냥 구름 사진 같은 거를 넣고 이거를 코드 기반 프레젠테이션을 바꿔달라고,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꿔달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이렇게 클릭 가능한 구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막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약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잘 알죠. 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까만 화면에 이제 그 초록색 글자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신 기억 나세요?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연배가 드러나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제 그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를 내려오는 걸 제가 옛날부터 그걸 보자마자 아 저거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코드로 짜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거 네. 만약에 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음만 먹고 어린 마음에 마음만 먹고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매트릭스 레인인가 그런데 그거를 구글에서 그냥 검색해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제미나이한테 넣고 이거를 코드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만들어줘요. 지금 저도 말씀하신 거를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게 UI 같은 거 이제 고객분이 UI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까지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그 이미지 넣고 이대로 그냥 프론트엔드 짜줘 하면은 너무 잘 만들어주고 그러면 고객한테 공유할 뭐 다이어그램 만들어줘. 그래서 그 머메이드 같은 수식으로 너무 잘 만들어줘서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에서 저는 더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그 매트릭스 레인이 원래 일본어거든요.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제미나이한테 한국어로 바꿔줘라고 하면 또 바로 한글로 바꾸고 진짜 대박이라 느꼈던 건 뭐냐면 제미나이 피처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딱 누르면 제미나이가 지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될지를 판단을 해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 입력창 하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윤동주의 시라고 치면은 그 비 내리는 글이 윤동주의 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와 이게 진짜 세상에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옛날에는 뭔가 상상만 했었던 거를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간극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냥 시키기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 거의 진정한 AI로 가고 있네요. 네. 네. 국재님은 뭐 이제 구글에 오신 지도 이제 조금 되셨는데 네. 구글러로 일하시면서 제일 좋으신 점은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저 이제 딱 1년 좀 넘었는데 구글에 와서 좋은 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쓰면서 뭔가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꿨다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구글이 지금 어쨌거나 최첨단에 달리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딥마인드의 내부 자료도 이제 약간 막혀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다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안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한 타이탄 같은 것들도 내부 코드네임이 타이탄이길래 얘는 왜 타이탄으로 지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부터 이미 타이탄 만들어져 있었고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구글이 아무래도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제일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런 게 약간 구글 다니면서 약간 구글의 애사심이 차오르는 순간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구글로 일하는? 저는 사실 뭐 여기 단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뭐 지금까지 한 대여섯 군데 회사를 다녔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다녔던 회사가 다 만족스러웠어요. 다 좋고 배울 점도 많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회사고 저도 이제 뭐 왜 마음에 드냐라고 물어보면은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부터 구글 제품 되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되게 최신 기술을 가져다가 뭔가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펙 리전의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의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 진짜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실 만한 사례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레그 기반의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ADK 같은 걸 써서 그리고 뭐 저희 그냥 아니면 LLM으로 제미나이만 쓰더라도 그라운딩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라운딩이라는 기능이 사실 저는 매우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가장 강력한 서치 중에 하나인 구글 서치를 되게 쉽게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만 해도 웬만한 서비스 하나 만들 수 있을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고객사가 자기네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답변하도록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이제 자기네들이 쓴 특수한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올려놓고 그걸 기반해서 이제 그걸 쓰는 직원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시스턴트 같은 개념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그런 특수한 시스템이더라도 제미나이 이런 게 공개된 거의 모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구글 서치에서 가능하면은 그냥 결과를 바로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능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특정 국가의 특수한 시스템에 거기서 또 추가로 거기 그 고객사에서 이제 수정한 그런 매뉴얼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레그 형태의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레그 기반으로 뭐 ADK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ADK의 장점을 많이 느꼈죠. 매우 빠르게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그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 저장소 이런 거를 붙일 때도 버텍스 AI 서치 그리고 뭐 레그 엔진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매우 빠르게 정말 뭐 하루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레그 엔진 같은 걸 보면은 LLM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도큐먼트를 그냥 단순히 뭐 PDF 같은 걸 잘라서 요걸 이제 인덱싱하고 이런 기존엔 그런 방법이 많았었는데 이게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 도큐먼트를 이런 지식서 장소에 인덱싱 할 때부터 LLM을 쓰는 그런 기법이 요즘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미나이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줘갖고 인덱싱 할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인덱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최근에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기존 같으면 엄청난 공수가 들었을 만한 그런 작업들이 진짜 뭐 한 주 만에 거의 완료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DK에 그럼 데브 UI 같은 걸 써서 고객이 쉽게 써볼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기술의 발달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사실 RAG 프로젝트들도 저도 많이 해봤고 이미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그거 대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전트화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들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네네. 그래서 단순히 사실 RAG만 생각해보면 이제 내부 정보를 그라운딩 하는 거에 그치지만 말씀하셨던 구글이 가장 잘하는 검색 결과를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라운딩에도 구글 서치라든지 저희 이번에 발표된 건 이제 그라운딩에도 구글 맵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외부 지식을 그라운딩 할 뿐만 아니라 내부 이제 그 내부 문서들 같이 그라운딩 하면서 내부랑 외부에 있는 가장 관련성 높고 정확한 정보를 최신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아키텍처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써보면서 정말 좋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그 RAG 성능을 높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번 이제 프로젝트 나가면은 뭐 한 처음에 만든 건 한 60, 70%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80% 그걸 이제 막 90에서 95% 올리는 작업이 진짜 힘든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인덱싱부터 LLM으로 시키는 작업들 같은 것들이 이제 성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들도 있었고 뭐 사실 이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밸류에이션 부분이다 보니까 이밸류에이션도 이제 제미나이 뭐 물론 같은 제미나이 모델을 쓰면 약간 치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델을 바꿔서 그런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조금씩 튜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측정해 나가면서 이제 했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큐먼트를 어떻게 인덱싱 할지 그때 어떤 식으로 인스트럭션 줄지 이런 부분이 컸고 그 외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튜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쿼리들에 대해서 뭐 후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잘 안 되는 쿼리가 약간 성격이 다른 쿼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 별도의 에이전트는 약간 다른 흐름을 가지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고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를 가지도록 하는 게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성능을 높여 나갔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좀 재밌는 게 이제 그 같은 모델로 평가를 시키면 치팅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LLM으로 평가하는 작업까지 해봤을 때 이제 제미나이 프로 모델로 만들면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로 마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같은 LLM 모델을 빌드에 사용하고 테스트에 사용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혹시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안 해보거나 그냥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쓰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제미나이 모델로 만들었을 때 이 제미나이 모델로 만약에 평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델을 한번 평가를 해서 이게 제미나이로 평가한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한번 매트릭을 뽑아 보고 나서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하면서 조금 되게 흥미로운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에이전트가 내놓는 아웃풋을 되게 크고 좋은 모델로 평가할수록 되게 스트릭트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점수가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짤 없이 평가하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 프로젝트는 이제 RAG 기반의 텍스트 중심의 프로젝트였다고 하면은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게 젠미디어 생성형 미디어 모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런 그 젠미디어 기반의 프로젝트도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특정 비디오, 1분 30초 정도 되는 비디오를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여기서 이제 했던 거는 배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배우 성능이 뭐 워낙에 그래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배우 3 자체 오디오도 이렇게 붙어 있지만 제가 그때 했었을 때는 배우 2를 활용을 해서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법들 그래서 이제 뭐 후보 비디오를 여러 개 생성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어붙이고 이어붙일 때도 그 앞에 컨텍스트를 보고 이어붙이도록 처음에 이제 그럼 비디오가 하나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씬으로 나눠질 텐데 각각의 씬에 대해서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져갈지도 사실 처음부터 이제 제미나이를 써서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전체를 이제 이어붙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TS 그러니까 저희 구글의 그 텍스트 스피치에서 제공하는 칩3 같은 그런 모델을 활용해서 TTS도 붙이고 그리고 배경음악이 필요하다 보니까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도 생성도 다 제미나이가 어울리는 배경음악 스크립트를 생성하도록 하면은 라일라 같은 그런 모델을 활용해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티브 미디어 기술들을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프로젝트였네요. 약간 구글이 사실 가장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어떤 특수한 곳들은 뭐 예를 들면 텍스트 비디오 모델에 특화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만드는 모델에 특화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음악을 만드는 모델에 특화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 다 섞어서 진짜 약간 고객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면서 사실 그 아직까지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들이 되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실험을 해봤었는데 텍스트 이제 그 씬을 묘사하는 텍스트만으로 이제 비디오를 만들게 되면 물론 그 텍스트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배우가 잘 생성하기 위한 배우 프롬프트를 또 제미나이를 써서 한 번 더 튜닝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하거나 퀄리티 면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았던 거는 일단 이 씬을 설명하는 그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그래서 이미진을 써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성능을 높일 수 있었고 그런 방법을 좀 참고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적인 고객 사례 거의 유사한 게 이제 웹툰 트레일러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 요구 사항을 듣고 그때 세션에 가서 제가 라이브로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LLM으로 가능한지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시켰냐면은 그 웹툰 컷을 다 넣어주고 제미나이 네가 여기서 스토리라인을 짜되 어떤 컷만 고를지도 시키고 그 컷에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비디오로 만들 프롬프트도 짜고, 그때 들어갈 사람의 음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대사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때 어울릴 배경음악까지 만들어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다 만들고, 그걸 그대로 넣어서 했는데, 그때 박수 받았거든요. 진짜, 이 퀄리티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이 AI 커스텀 엔지니어 할 맛 난다. 약간 이런 순간이었는데, 확실히 미디어 모델이 진짜 많이 올라왔고 우리 지금 이런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엄청 많이 바뀔 거고. 맞습니다. 뭐 배우 3도 저도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능이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올라왔다고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고,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배우 3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애들이 만들어달라는 영상 만들어서 이제 보여줄 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고객 데모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비오로 프롬프트를 튜닝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어디 땡땡땡 고객사에 내가 오늘 비오 소개할 거야. 그러면 이제 대사가 그러면 비오 소개 영상을 비오로 만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는 그 영상 자체를 비오로 만들어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약간 와닿는 게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비오 3는 오디오가 되는 게 진짜 약간 미친 거라서 성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만들 때 사용한 LLM이랑 그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 사용한 LLM을 이제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저희가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그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LLM을 이제 평가에 그대로 사용해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내가 만드는 게 되게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논문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뭐 G발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LLM은 자기가 생성한 텍스트는 더 점수를 후하게 쳐준다라는 게 이미 현상으로 발견된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미나이 플래시로는 이제 RAG 응답을 생성하는 걸 사용하고 제미나이 프로로 이제 그걸 평가를 시킨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 때 개발자들이 놓치기 쉽거나 아니면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 말씀하신 그런 이밸류에이션 방법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최대한 다른 모델을 써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연히 뭐 다른 모델을 쓴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미나이 뭐 플래시로 만든 걸 프로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그래도 패밀리는 같지만 어쨌든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고, 뭐 프로 모델을 사실 디스틸레이션 한 게 플래시일 수도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어쨌든 약간 다른 패밀리의 모델, 뭐 엔트로피계 모델이라든지 뭐 메타 라마 모델이라든지 미스트랄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점수와 제미나이 뭐 프로 같은 것들로 했던 그런 같은 패밀리 모델로 했던 거의 점수를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하는 프롬프트 자체를 튜닝하는 거, 평가하는 프롬프트 자체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뭐 같은 패밀리라고 좀 더 잘 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약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면은 그 제미나이 프로의 그 큰 학습된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결국은 같은
조상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도 유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디스레이션 된 모델이 만약에 애기라고 한다면 학생이랑 스튜던트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개념상 말하는데 자기 학생한테 더 좀 더 잘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미나이로 만들고 평가는 이제 클로드 모델로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욱재님은 그 A2A가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막 그 문서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 좀 이미 정보를 좀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실제로 이제 뭐 고객사들이랑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혹시 뭐 A2A 관련해서 좀 더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A2A가 나올 때 도대체 구글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탐색 과정에서 우리가 에이전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에이전트에 대한 스펙을 남겨놓는 그런 문서, 그러니까 스펙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LLM 모델들의 모델 카드는 사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 와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실제로 이제 GCP 콘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델 가든에 이제 있고 모델 하나 클릭해 보면 이제 모델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발표하면서 에이전트 가든이라고 또 이름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가 모델을 어떤 시장을 만들거나 그런 걸 만들 때 했었던 고민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 세 번째 파트에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파츠 이거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제미나이 콜 할 때 거기에 파츠 해가지고 텍스트랑 그 멀티모달 이미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고민했던 거가 오픈 생태계에서 봤을 때도 되게 널리 쓰이고 되게 직관적이고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제 약간 MCP가 엔트로픽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MCP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또 독자적으로 구글이 또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기보다는 약간 그거를 더 감싸서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에이전트 시대는 우리가 약간 먹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토콜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나중에 나오면 이제 마켓 같은 것들이 형성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구글 클라우드 와가지고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에이전트 골라서 쉽게 써가지고 그걸 만든 사람들도 수익화하기 좋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와닿는 내용이네요. 그것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 모시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여행 갔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 뭐냐면 로컬 식당을 갔을 때 한국인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놀러 왔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런 로컬 맛집 앱을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미나이한테 로컬 맛집을 알려줘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제미나이가 학습한 내용을 답변해도 되지만, 사실 최신에 이제 뭐 가장 핫한 맛집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작년까지 학습한 내용이 많이 없다라고 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맛집 앱을 만들던 회사들이 에이전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냥 제미나이가 제미나이 스스로 맛집에 대한 로컬 맛집에 대한 정보는 걔한테 가져오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훨씬 더 되게 로컬 경험을 하기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꾸려졌는데, 저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에이전트끼리의 이제 소통과 비즈니스로 되는 시대가 얼마 안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앞으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아요. 저도 기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진짜 별의별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요약을 해보면 이제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최적의 도구, 그냥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레벨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걸 도와주는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줄여서 ADK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ADK 너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끼리의 이제 소통을 도와주는 구글에서 잘 만든 이제 A2A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했었고, 실제로 이제 ADK로 에이전트 잘 만들어도 그걸 이제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역시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도와주기 위한 Vertex AI의 이제 에이전트 엔진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뤘고, 뭐
바이오 코딩도 얘기하고 막 별의별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얘기해 보신 소감 어떠세요? 저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하던 일도 뭐 공유드리고 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게 사실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그래 정신이 없더라고요. LLM도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에이전트 쪽으로 왔고 또 넥스트로 또 어떤 게 또 빠르게 발전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되게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잘 팔로우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발자분들도 이거 내가 먹고 살 길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런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잘 팔로우하고 이런 도구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약간 말씀 듣다 생각이 난 건데 ADK가 이번에 구글 I/O에서 파이썬 1.0 버전 출시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 버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ADK 잘 쓰실 때도 그런 문서를 잘 팔로우 하시면서 주의하면서 쓰셔야 되겠다. 특히 그리고 ADK가 아직 되게 최신 기술인데도 막 프로덕션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슈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이슈도 많이 올라오고는 하는데 그래도 빠르게 발전 중인 거고, 근데 LLM 쪽 에코시스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엄청 빨리 바뀌고 있고 버그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덕션에 빨리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겪는 뭐 그런 성장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아침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LM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프롬프트가 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부정어를 별로 안 들어먹는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시나 봐요. 들어먹는다. 정말 안 들어먹네. 이게 하다 보면 약간 네.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느낌도 네.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원래 있던 프롬프트를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이제 구조화를 먼저 시키고 나서 이제 내용을 좀 덧붙인 다음에 대열 프롬프트를 딱 넣으니까 이제서야 되게 잘 작동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모델의 특성에 맞게 좀 개량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제 성공적인 서비스 만드는 데까지 단계별로 이제 진행해 보시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경험에서 묻어나온 살아있는 경험. 살아있는 네, 경험 네, 진짜 네. 앞으로 이제 약간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은 참조할 수밖에 없을 네. 그런 이 얘기들. 영상이 귀하게 쓸 네, 귀하게 거라고 쓰일 감사합니다. 네, 자신합니다.